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이 가장 강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정부가 내놓은 9.13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강하게 규제받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곤 하지만 9.13 대책으로 실수요자마저 꽁꽁 얼게 만든 건 아닐까 퀘스천 마크가 붙는 시점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책으로 움직이는 만큼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길 안내해드리죠. 바로 출발합니다. 일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오셨네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화번호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02077-6358번 기억해 주시고 전화 접수 후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이슈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대표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정말 정부의 정책이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어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부양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또 투기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억제 정책을 펴기도 하죠. 역대 정권도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서 이런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하물며 요즘에 굉장히 그 숨통을 끊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을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펼쳐서 이 시장 상황을 조절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가 들어와서 10년 내 주택 500만 호를 건설을 계획을 했었죠. 그러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어떤 투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집권 후기에는 집값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러면서 투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억제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양도세를 강화를 하고 채권 입찰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을 때 프리미엄이 있게 되면 투기 수요가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채권 상한액을 정해놓고 가장 많은 채권액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 2005년에는 이제 토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입찰제가 시작된 게 바로 전두환 정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분양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됐었죠. 전매 제한은 등기 전에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떤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가수요들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은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그 등기 전에 이렇게 갈아타는 형식으로 금액을 또 이익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생애 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기 10년 내 500만 원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승기로 갔다가 갑자기 정점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다가 이거 투기 수요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또 정책을 또 강하게 두게 되면 이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저점이 오게 되고 다시 다음 정부가 또 이렇게 또 부동산 정책을 또 완화 정책을 피고 부양 정책을 펴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생애 주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상향기라고 하죠. 이 시기를 상향기라고 하고 이 시기를 하향기라고 하죠. 정점인 상태, 저점인 상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시장을 매도자가 우위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수요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자 우위 시장,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갑을 많이 따지죠. 매도자가 갑이 되는 시장이고 내려가는 시장은 그만큼 수요자들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매도자들은 자기의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우위가 되는 시장, 그래서 매수자가 갑인 시장이 바로 내려가는 시장이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생애주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을 들어서면서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건설을 하겠다, 신도시를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신도시가 많이 건설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투기 소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갑자기 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를 토지 공개념 3대장이 있죠. 바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토지 그 공개념 제도의 3대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는 6대 도시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6대 도시에 신규로 택지를 200평을 신규로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샀을 때 그 금액이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초과된 부분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데 양도세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양도세는 이미 실현된 어떤 자본이익의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만 토지 초과 이득세는 미실현된 그 자본이익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니까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억제 정책을 펼쳐서 어떤 시장을 또 안정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김영삼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정권 내내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 형식이었지만 말기에는 또 IMF가 터지면서 경제 상황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가 된 거죠. 부동산 정책상으로 된 게 아니라 경제 상황에 의해서 부동산이 하락이 됐던 부분이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하락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부양 정책을 펼쳤죠. 그 다음에 정부는 노무현 정부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억제 정책을 펼쳤죠. 하지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으로 이런 추경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또 가격이 이상하게 또 상승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집권 초기에는 좀 많이 풀어줬죠. 부양 정책으로 양도세를 완화를 시켜주고 면제를 시켜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을 폐지를 하고 이렇게 정부의 어떤 그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 시장 경제가 계속적으로 빚내서 집 사자라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시장을 규제를 하고 또는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을 안 좋게 또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전면적으로 규제 형식이죠.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고 집값 안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의 숨통을 끊는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또 공급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죠. 9.21 정책에 신도시를 또 3기를 또 발표를 하면서 공급도 하면서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수요 자체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공급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만큼 보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 수요는 짧고 공급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시기에 공급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이 침체기까지 계속 떨어지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저점이 어딘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 정책을 같이 펼치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할 때 어떤 틈새 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보류를 할 상황이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고 아파트 위주로 지금 주택의 어떤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밖에 토지나 어떤 빌라 시장 많이 이쪽으로 치우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을 팔로우하면서 부동산 정책의